꽁꽁 얼어붙었던 날씨가 풀리고 겨울잠을 자던 개구리도 깨어난다는 경칩이 지나 봄 기운이 완연합니다. 천사의 섬, 신안이 품은 앞에도 역시 봄맞이 준비가 한창인데요. 와, 동백도 있고, 동백꽃도 피어 있네요. 봄을 알리는 꽃들이 이렇게 많이 있네. 와, 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여기 온실인가 보다. 어머나! 와! 탁 트인 다도의 바다 정원을 배경으로 2000여 점의 분재 작품들을 만날 수 있는 천사섬 분재공원. 앞에도 송공산 남쪽 기슭에 향기로운 봄꽃들이 꽃망울을 터뜨리며 사람들의 발길을 반기고 있습니다. 이 분재공원은 정말 말 그대로 바다를 끌어안고 있는 공원이다 보니까 이 봄에 꽃이 피면은 말도 못할 것 같아요. 그 화려함이 어때요? 봄의 모습은? 우리 분재공원은 네. 이렇게 풍년화, 네. 동백, 매화, 매화, 그리고 복사꽃, 네. 개나리, 그리고 산수유, 다양한 이렇게 모든 봄꽃이 있어가지고요. 네. 오시는 분들이 너무 좋아하셔요. 그러게요. 네. 좀 더 봄이 깊어지면 이곳 앞에도는 매화꽃, 백꽃, 철쭉, 개나리 등 다양한 색을 내는 꽃들로 가득해진다고 합니다. 또 때묻지 않은 바다 덕분에 낚시를 하는 강태공들 역시 많이 찾는 곳인데요. 겨우 내내 움츠러들었던 우리 몸과 마음에 푸른 바다와 어우러진 따스한 봄 기운이 필요하시다면 이곳 앞에도로 발길을 옮겨보시면 어떨까요? 유난히 길고도 차가웠던 겨울이 지나가고 요즘 갯마을 곳곳에선 한 해의 바다 농사를 준비하는 손길들로 분주합니다. 진도의 바다 농부들 역시 청정 바다가 키워낸 건강한 미역을 수확하느라 분주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는데요. 짭조름한 바다의 맛을 건져내는 손길로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시간을 보내는 진도 중림마을 사람들을 만나봅니다. 요즘 한반도 남쪽 끝 진도에선 짭조름한 바다의 맛을 건져내는 손길로 쉴 틈이 없습니다. 미역철이 시작되는 이맘때가 되면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삶을 사는 특별한 주인공이 있는데요. 양은 적어도 더욱 차지고 깊은 맛을 품어내는 명품 미역을 생산하는 사람. 진한 땀과 소박한 행복이 배어든 그 인생길을 따라 나섭니다. 넉넉한 바다를 터전으로 옹기종기 마을을 이루고 있는 진도 중림마을. 요즘 마을 곳곳에선 바다의 봄나물이라 불리는 미역이 한창입니다. 이 시기 덕원 씨의 하루는 평소보다 일찍 시작되는데요. 지금부터 여기서는 한 5월까지 최고 성수기. 네. 미역이요? 네. 요즘 제일 바쁘시겠어요, 그러면? 그렇죠. 1년 중에 제일 바쁠 때가 저희는 이때입니다. 갯바위 위에서 자라 여름 한철 수확이 이루어지는 자연산 미역과는 달리 이곳에선 보통 미역보다 한 발 먼저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미역 올라온다. 태풍이 찬기를 품는 9월부터 12월까지 미역 포자가 붙은 시주를 바다에 띄운 다음 이듬해 2월부터 수확에 들어가는 거지요. 농사꾼도 농사 잘 지는 것 같이 좋은 것 같이 없잖아요. 근데 이것도 그거나 다름없어요. 이때만큼은 남부럽지 않으시겠어요? 예. 특히나 덕원 씨는 대한민국 3대 미역으로 손꼽히는 진도 독고도 미역의 진귀한 종묘를 받아 맛과 향이 뛰어난 명품 미역을 생산하고 있는데요. 이 품종이 타 지역에서 많이 생산하는 그런 품종이에요. 그러면 이 품종 같은 경우는 수확량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능률도 많이 오르고 그러지만 저희
여기 진도 이렇게 그 돌밭 같은 경우는 줄기도 이거는 좁은 분들 아니라 옆잎도 이렇게 좁아요. 그래서 이것이 오돌오돌하니 심는 감촉이나 모든 것이 좋죠 이제. 미역 농사의 잔뼈가 굵은 그가 본격적으로 이 일에 뛰어든 건 지난 30여 년 전. 거듭된 사업 실패로 고단했던 나날들. 그런 그를 품어주었던 건 넉넉한 고향 바다였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고향에 내려와서 보니까 일본으로 수출하는 이렇게 공장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사실상 어촌계 어민들 소득은 별로 없고 그래서 제가 간이 공업식으로 해가지고 조그맣게 좀 개발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어촌계 어민들도 수익률도 높아지고 현재 많은 삶의 현상도 좋아졌습니다. 이 미역 하나로 해가지고. 삶이라는 망망대해를 함께하는 길동무로 남편 덕원 씨와 미역 농사를 이어온 지도 수십 년. 아내 정자 씨는 좋은 날도 궂은 날도 두 손 꼭 맞잡고 그렇게 이겨왔습니다. 바다라고는 해본 일이 없는데 가서 고기 잡고 살자니 망망했지요. 할 줄도 모르고. 반대도 하셨어요? 그러면 반대 많이 했죠. 난 안 내려간다고 혼자가 살아라 그랬죠. 근데 지금은 좋아요. 지금은 그래도 바다에 나오면은 마음이 편해요. 한 해 동안의 진한 땀과 짭짤한 눈물이 배어든 귀한 결실을 안고서 무트로 돌아가는 길. 이거는 대량 생산을 못하기 때문에 하루 물량만 딱딱 해오는 거예요. 오늘의 수확량은 총 4톤. 물때에 맞춰 2시간 남짓 건져낸 미역은 건조장으로 옮겨져 뜨거운 물에 약 2분 정도 삶아야 합니다. 그런 다음 찬물에 곧장 헹궈야 되는데요. 이게 바로 쫄깃한 맛을 내는 명품 미역의 비결인 셈이지요. 이렇듯 미역은 거저 얻어지는 게 아니라 채취에서 손질까지 사람의 손이 수백 번은 닿아야만 합니다. 기계를 할 수가 없으니까 손작업을 이렇게 다 한대요. 온몸 가득 영양을 품은 건강한 바다와 순한 인간의 손길이 더해져 최고의 맛을 빚어내는 미역. 삶고 헹구고 미역 손질까지 모두 끝마치면 부족한 1조량을 채우기 위해 건조기에 넣어 7시간 정도를 말려야 한다는데요. 건조기다 이건 낫자 건조기에다 그래갖고 이제 이것이 언제 나오냐 그러면 내일 아저기 나와요. 다 말라갖고. 보통 미역을 소금에 버무려 오랫동안 보관하는 다른 지역과는 달리 그날그날 생산하는 친환경 미역을 선택한 덕원 씨.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상태에서 이제 소금 염을 해서 냉동 보관해가지고 365일 이렇게 작업을 하는데 저희 어촌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바로 살아있는 상태, 그 상태를 바로 건조하기 때문에 차 지역하고 차이점이 많이 있죠. 특히 요즘에는 기계 건조에 이어 자연 건조까지 함께 이루어지는데요. 그 태양에다가 자연 건조시킬 장소예요. 따스한 햇볕과 서늘한 쇳바람에 꾸덕꾸덕 말라가는 미역들. 너풀너풀아 이렇게 좋고 맛있고 멋있게 좋다. 옛날에는 이런 줄거를 안 빼고 그냥 늘었어. 그런데 이제는 무장 좋은 게 좋은 세상이라 다 빼고 이렇게 입장만 해 좋게. 함께 일하는 시간, 이들의 이야기는 옛 시절로 흘러갑니다. 겹겹의 주름만큼이나 오랜 세월 미역일을 이어온 사람들. 농사가 잘 됐어요. 매년 이렇게 와가지고 도와주니까 돈도 많이 벌고 엄마들 고맙네. 친아들같이 참말로 같이 이렇게 한 집 식구만 살고 사람들이 좋고 점잖하고 양반이요. 안 들어가지고 그런 때는 겁나게 참말로 안 들었는데 이제는 그래도 많이 이제 이런 것이 익숙해서 잘하고 이렇게
몸은 좀 고단해도 사람 사는 훈기로 가득한 정겨운 시간들. 선생님도 좀 먹어보고 맛을 먹어봐야 맛을 알지. 안 먹어보면 몰라. 모든 것이 다 정성이 들어가야 되니까 지금 정성 들여가지고 태양에다도 말리고 제가 먹는다는 심정으로 만들고 있어요. 그렇게 정성 어린 마음들이 모여 건강한 맛이 깊어가는 거겠지요. 드디어 점심시간. 이젠 미역 요리에도 이력이 붙은 아내 정자 씨입니다. 다 비볐는데요. 미역국하고 미역줄기하고 미역무침이에요. 뭐 여기는 따로 장을 보지 않아도요. 이렇게 나오는 거 반찬 해 먹으면 돼요. 끓이면 끓일수록 진국이 우러나오는 미역국에다 맛깔스런 미역 무침까지. 함께 고생한 마을 사람들과 푸짐히 즐기는데 이만한 것이 또 있을까요? 그야말로 즐거운 밥상입니다. 진동미역 좋고 맛있고 피도 맑아지고 혈압에도 좋고 배량도 당뇨에도 좋고 다 좋고 좋다 미역이. 안 먹기 쉽죠. 그가 정성으로 키워낸 미역은 쫄깃쫄깃한 맛에다 뛰어난 영양까지 골고루 간직하고 있는데요. 다른 미역에 비해서 수확량은 떨어져도 질면이나 이렇게 품질면으로 해가지고는 전국에서 제일 간다고 봐야죠. 그날 오후 미역이 꾸덕꾸덕하게 건져되고 나면 덕원 씨의 손길은 더욱 분주해집니다. 미역의 윤기며 빛깔까지 하나하나 꼼꼼히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지요. 건조가 빠른 시간에 이루어져야 제 색깔과 제 맛이 나옵니다. 빵처럼 약간 들떠있는 그런 부분이 형성이 돼야 돼요. 검푸른 빛깔에 바다의 향기를 오롯이 담아낸 미역은 전국 각지에서 주문이 쇄도할 정도로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데요. 수확량의 절반 이상은 대도시의 백화점으로 나머지는 아름아름 찾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 30% 정도는 택배 주문이고요. 그래야 또 소비자들은 직거래 하니까 좀 더 저렴하게 드실 수 있고요. 좀 좋은 물건을 좀 드실 수 있으니까 저희도 흐뭇해요. 더욱더 사랑받는 미역을 만들기 위한 그의 노력은 오늘도 계속되겠지요. 한 30년 동안 양식을 해오면서 소비자들한테 신뢰받은 만큼 또 앞으로도 더 좋은 제품 만들어서 이 미역을 자랑하고 싶은 게 저의 소망이고 모든 여기에 대한 어업인들의 소망입니다. 내일의 풍요로움을 위해 오늘의 수고로움을 묵묵히 견뎌내는 사람. 마지막 생명줄이나 다름없었던, 그래서 더욱 치열할 수밖에 없었던 바다에서 보낸 시간들. 정직한 마음과 수백 번의 손길로 값진 결실을 일구는 그의 인생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대량 생산이라는 달콤한 유혹을 뿌리치고 우수한 품질이라는 먼 길을 선택한 사람들. 주민들의 이런 노력 덕분인지 중림마을 미역은요, 요즘 없어서 못 팔 정도로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다고 합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양은 조금 적더라도 더욱 깊은 맛을 품은 미역을 만들려는 노력, 그 노력이 앞으로도 건강한 미역을 탄생시키는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매서운 겨울을 딛고 향긋한 봄 향기가 하나씩 전해지는 요즘, 제철을 맞아서 더욱더 입맛을 돋우는 푸른 채소가 있습니다. 바로 섬초라고 불리는 시금치인데요. 달달하게 가장 먼저 봄 기운을 전하는 만큼 전국 곳곳에서 섬초의 인기가 끊이질 않는다고 합니다. 요즘 섬초 수확으로 바쁜 한때를 보내고 있는 신안 비금도 어민들을 갯길 이야기에서 만나봅니다. 깨끗한 자연이 빚어내는 새하얀 소금이 보석처럼 빛나는 곳. 눈발이 날리는 황량한 겨울이지만 초록의 바다가 꿈결처럼 펼쳐지는 곳. 아직은 겨울의 찬 기운이 남아있지만 신안의 겨울섬에선 강인한 생명력이 벌써부터 따스한 봄을 전합니다. 시린 눈과 바람을 견뎌내고 언 땅에서 연그는 초록의 희망. 섬초라 불리는 시금치를 따라 신안 비금도 갯길을 걸어봅니다. 목포에서 100길로 54km 떨어져 있는 비금도. 바로 이웃한 도초도와는 1996년 다리가 연결되면서 하나의 섬이 되었고, 새가 날아가는 모습을 닮았다 해 이름도 비금도라 붙여졌습니다. 신안의 무수한 섬들 가운데 비교적 큰 섬에 속하는 비금도. 해방 이후 450세대의 주민들이 힘을 합쳐 최초의 천일염전인 대동염전을 조성했는데요. 100헥타르라는 국내 최대의 염전에선 전국의 염전 기술자들이 양성되고 우리나라 염전 역사의 발전을 이끈 곳이기도 합니다. 비금은 육지 목포에서 54km에 떨어진 섬인데, 비금도는 나을비자, 세금자, 섬도자를 써가지고 현재 비금도라고 정하고 있고요. 독수리가 날아가는 그런 형상을 띄었다고 그렇게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자연이 빚어내는 비금도의 갯길은 날아가는 새의 모습으로 깨끗한 바다와 하늘 그리고 바람을 품고 있습니다. 비금도 남쪽 해안으로 펼쳐지는 450헥타르의 천일염전. 오랜 세월 동안 광물로 규정되었던 천일염이 지난 2008년 3월 식품으로 인정받으면서 천일염에도 많은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식품으로 인정받은 날을 기념으로 매년 3월 28일부터 10월 15일까지 모든 천일염 농가에서 생산 시기를 동일하게 맞추고 현대화 시설을 도입해 좀 더 깨끗하고 맛 좋은 천일염 생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네, 소금 가격이 올라가지고 지금 많이 올라가지고 소득이 좀 올랐습니다만 염전 시설 투자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식품으로 돼가지고 그 옛날하고 틀리게 지금 시설 투자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소금물을 저장하는 해조 창고부터 염전의 바닥재, 소금 저장고 등 친환경적인 생산 시설로 개선하는 것은 물론이고 품질 관리의 안전성까지 높이고 있는 비금도 천일염. 깨끗한 자연을 그대로 지키며 사람의 정성으로 빚어내는 비금도 천일염은 해마다 인기 만점인데요. 비금도의 자연이 내어주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택배 일반 택배를 많이 주문해요. 일반 택배. 이곳 천일염은 염화 나트륨의 함량이 낮고 칼슘과 마그네슘 등 미네랄이 풍부하기로 유명한데요. 맛이 쓴맛이 없고요. 고소한 맛이 나요. 하늘이 내려준다는 하얀 보석 천일염. 세계적인 명품 천일염으로 손꼽히면서 섬 사람들의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비금도의 여름 효자가 천일염이라면 겨울 비금도의 효자는 단연 시금치입니다. 섬초는 비금도에서 자라는 시금치를 뜻하는데요. 눈이 내리는 겨울이 바로 제철입니다. 누군을 맞이야 이 다는 당분이 훨씬 더 달게 맛 성분이 더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게 눈이 안 오고 초가을변에는 그렇지 않은데 이것이 눈이 지나고 이 겨울이 또 지나가고 초봄의 싹이 나오게 되면은 또 풋내가 나고 또 맛이 또 떨어져요. 그러니까 제일 맛이 좋을 때가 이렇게 눈이
날이어서 눈을 맞은 그 시기, 지금 요즘 이런 시기인 줄 믿습니다. 9월에 파종해 겨울이 시작되는 1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수확하는 섬초. 세찬 해풍을 맞으며 노지에서 자란 비금도 시금치는 전국에서도 유명한데요. 비금 시금치는 해풍 맞고 게름이 많아서 게름이 풍부하고 아주 이름난 시금치요. 그 비금에서 섬초라 하면 아주 가락동에서 유명해요. 11월 달부터 12월 지금 한 1월 달까지가 지금 적기거든요. 눈을 이게 이렇게 눈이 맞아야 시금치가 엄청 달고. (1958년) 재래종 시금치가 들어오면서 시작된 섬의 시금치 농사. 차가운 눈 속에서 연근 시금치는 유독 단맛을 자랑하는데요. 내가 이렇게 시금치를 따니까 덜해서 시금치를 따니까 맛 좀 볼게요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잡수라고 그랬어요. 엄청 왜 시금치가 이렇게 다냐고 그러면서 하다 장 있으면 얼마나 먹겠다고 그래. 지금도 이렇게 띄워 잡숴봐요. 너무 달아요. 이 꿀통이 뭐 고구마 단고구마 쪄리 간 거예요. 게르마늄이 풍부한 갯벌에서 자란 섬초는 비타민과 철분, 칼슘이 많기로 유명한데요. 염전을 할 수 없었던 서쪽 해안가에서 시작된 시금치 농사는 이제 비금도 전체로 확산되고 섬초라는 브랜드명과 함께 겨울철 중요한 소두건이 됐습니다. 성취산 아래 37여 가구가 옹기종기 모여 사는 우산마을도 시금치 마을 중 하나입니다. 언 땅과 씨름하며 캐온 시금치는 잠시 쉴 틈도 없이 선별 작업에 들어갑니다. 아이고 시금치가 아니라 돈치다 돈치. 왔네요. 일일이 손이 가는 고단한 겨울 농사지만 그래도 다른 시금치보다 값이 나가니 이만한 효자도 없습니다. 10kg에 요즘 최고 환산 한 8만 원까지 가요. 뭐 12만 원까지 갔어. 앞선에는 12만 원 갔는데 그 눈 와서 못 것이 갈 때 지금은 최고 간 사람이 한 8만 원 갑니다. 작황이 좋지 못한 올해도 여전히 인기가 좋은 비금도 시금치. 차가운 눈을 견뎌낸 시금치의 강인한 생명력이 바로 인기 비결이겠죠? 다른 지역 것하고 여기 것하고 같이 이렇게 놓고 노지에서 이렇게 팔잖아요. 상인들이 팔다 보면은 다른데 시금치는 한 3, 4일이면은 완전히 가버리면 시들어 불면은 폐기 처분을 하는데 이 비금도 시금치는 팔다 보면은 20일까지도 물을 좀 시들시들 하려고 해서 물을 살살 이렇게 분무기를 이렇게 뿌려놓으면은 또 파닥파닥 살아나고 또 파닥파닥 살아나고 재고라는 게 없어요. 작은 재래종 시금치지만 섬에서 자라다 보니 섬 사람들의 강인함까지 닮았는데요. 비금도에서 이 섬초 하나면 밥상은 그야말로 푸짐해집니다. 시금치 무침도 하고요. 잡채를 넣고 또 부침개도 하고 국도 끼러 갈 거예요. 그 옛날부터 시골 밥상에서 빠지지 않던 영양덩어리 시금치. 오늘 우산마을에서는 시금치로 푸짐한 점심상을 준비합니다. 삶아도 싱싱함을 잃지 않는 섬초는 별난 양념 없이도 특별한 요리가 되고 봄 기운을 가득 머금은 시금치 하나면 진수성찬이 부럽지 않습니다. 들판에서 가져온 시금치로 마을에는 봄 내음이 고소하게 퍼지고 가진 야채와 어우러진 잡채에서도 섬초는 단연 맛을 내기 좋습니다. 섬 사람들의 정성과 깨끗한 자연을 머금은 시금치. 잎이 두껍고 부드러워 씹는 미감이 좋은데요. 초록의 봄을 시금치로 어느새 훌륭한 밥상이 완성됐습니다. 마을 회관에는 파릇한 시금치를 따라 따스한 봄이 느껴지는데요. 비금의 겨울을 이겨낸 시금치 덕분에 조용했던 섬마을에는 활기가 넘치고 마을 사람들에게서 섬초 자랑은 끊이질 않습니다. 추운 겨울에 눈 속에서도 자란 것이 시금치예요. 그래서 영양분이 풍부하고 비금 섬초라면 전국에서 알아주고 있습니다. 야, 한 그릇 갖고 가요.
세찬 겨울바람을 이겨내며 뿌리에서부터 푸른 잎까지 건강한 봄을 담고 있는 섬초. 비금도 섬사람들에게 시들지 않는 희망입니다. 비금도의 서쪽에 자리한 내촌마을. 선왕산 줄기 아래 50여 가구가 따스한 온기를 나누며 자리한 곳. 켜켜이 쌓아 올린 돌담에서는 지나온 세월이 고스란히 느껴지는데요. 굽이굽이 마을의 집들을 안고 있는 옛 돌담들은 2006년 문화재로 지정됐습니다. 꾸미지 않은 듯 정교한 돌담에서 그 옛날 섬사람들의 삶도 그려보는데요. 마을 뒤 성전산에는 내촌마을을 안고 있는 성벽 같은 돌담이 있습니다. 내월 우실이라 불리는 이 돌담은 북풍으로 인한 재앙을 막기 위해 쌓았다는데요. 돌담과 어우러진 산줄기에서 섬사람들의 따스한 정서가 묻어납니다. 성전산 고개를 넘으면 펼쳐지는 비금도의 북쪽 바다. 하트 모양의 해변이 유명한 한우넘 해수욕장이 그 모습을 드러내는데요. 자연이 수놓은 아름다움에 반해 매년 봄, 가을이면 프로포즈를 하기 위한 연인들로 진풍경이 연출되기도 합니다. 한우넘 해수욕장을 뒤로하고 거대한 풍차를 따라 갯길을 걸으면 명사십리 해수욕장의 은빛 모래사장이 그림처럼 펼쳐지는데요. 5km에 이르는 새하얀 백사장은 여름이면 낭만적인 휴가를 즐기려는 피서객들로 인기 만점입니다. 때묻지 않은 자연을 마주하고 지친 일상을 가만히 내려놓다 보면 어느새 마음의 편안함도 느껴지겠죠? 거친 바닷가 사람들의 삶이 초록빛으로 연그러 있는 곳. 차가운 겨울 눈보라에도 용케 견뎌내며 이른 봄을 맞이한 섬사람들의 희망초 시금치. 그 시금치를 따라간 갯길에는 자연이 내어준 만큼 빚어낸 천일염이 하얀 보석처럼 빛나고 있는 땅 비금도가 있습니다. 그 옛날부터 자연이 수놓은 그 모습 그대로 여전히 아름답게 자리하고 있는데요. 비금도의 따스한 갯바람을 따라 시금치의 섬 비금도에는 어느새 결고운 봄이 찾아왔습니다. 파릇파릇한 섬초에서 봄 기운이 물씬 풍기는데요. 특히나 신안 비금도의 시금치 섬초는 해풍을 맞고 자라서 게르마늄 성분이 풍부하고 단맛과 향도 뛰어나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앞으로는 생산 방법까지 자동화돼서 세계 시장에서 발을 넓힐 계획이라고 하네요.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인들에게도 사랑받는 비금도 섬초가 되기를 바랍니다. 납작한 생김이 비슷해 홍어와는 사촌쯤 되는 생선 간재미는 겨울부터 초봄까지 최고의 맛을 내는데요. 어머니, 네. 이게 가오리죠? 가오리 아니라 간잼입니다. 가오리는요. 네. 가오리 사촌이거든요. 아, 가오리하고 간잼이 다른 거예요? 틀립니다. 오, 네. 제가 보기엔 얘가 홍어도 같고 가오리도 같고 그러나 간잼이네요. 네. 혹시 물어요? 아니요, 안 물어요? 와, 잡으면 살아있어요. 날개짓 하고. 근데 어머니, 네. 이 간재미가 껍질 벗기기가 그렇게 어렵다면서요? 저는 쉬운데요. 우리 어정혜 선생님 하시라니까 어려운 거 어떻게 하는지 한번 좀 보여주세요. 잠깐만요. 여기 잡고 네. 꼬리를 먼저. 네. 내장을 뒤집어요. 뒤집어서. 뒤집어 갖고 네. 홍어 잡듯이 똑같이 이렇게 잡아요. 그래야 속에 있는 내장을 다 살릴 수 있거든요. 그 간재미는 내장을 살아있을 때는 내장도 먹는데 이 홍어보다 똑같아요. 홍어 얘처럼 맛있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있을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빼면 이 속에가 애도 있고
내장도 없어요. 아. 얘는 쬐깐하니까 얘가 별로 없어요. 얘는 애가 없네요. 작아서. 아, 이게 얘예요? 그래도 애잖아요. 네, 그것이 애예요. 간재미가 싱싱할 때 먹을 수 있는 간재미 애. 여러분 처음 보셨죠? 근데 얼마 안 돼요. 쬐깐하니 쬐깐밖에 안 돼요. 작아서 더 귀하게 느껴지네요. 근데 이 맛은 한번 맛본 분은 홍어에 저리 가라고 한답니다. 그쵸? 기름장에 찍어 먹으면 최고래요. 싱싱하게? 네, 이 방금 나온 이 따끈따끈한 간재미의 애는요, 홍어에 못지않은 맛으로 아는 사람만 아는 별미 중에 별미라고 합니다. 제철을 맞아서 온몸 가득 살을 찌우고 우리 바다를 풍성하게 채우고 있는 간재미 만나러 지금 함께 가시죠. 바다에 찬바람이 녹아들면 진도 앞바다에 반가운 손님이 찾아옵니다. 추우면 추울수록 제맛을 더하는 겨울 간재미인데요. 지금이 최고 맛있을 때고 제일 부드러울 때예요. 제일 잘 잡히고. 꼬들꼬들 회부터 찜, 탕까지 다양하게 즐길 수 있고 가격까지 착해 더 반가운 생선. 간재미 놀도 뻘맛이 도미맛보다 더 맛있다고 그랬어요. 그만큼 맛있다는 거죠. 찰진 갯벌 속 진한 바다 맛을 전하는 겨울진미 간재미를 만나봅니다. 건강한 강진만 덕분에 사계절 내내 싱싱한 수산물로 분주한 강진 마량수역. 통통하게 살이 오른 숭어부터 겨울바다에서 갓 건져 올린 생선들이 가득한데요. 그 사이 한 자리 떡하니 차지하고 있는 요 녀석이 바로 간재미입니다. 지금 제일 맛있죠. 이 설 지나고 보름 지나고 지금 봄 돌아오기 전에 굉장히 맛있어요. 차가운 바다를 좋아하는 간재미는 홍어목에 속하는 생선으로 12월 초부터 초봄까지가 제철인데요. 홍어, 가오리와 비슷한 생김에 시기에 따라 잡히는 장소도 달라 그 이름과 종류에 혼동이 많은 어종 중 하나입니다. 찬바람이 부는 겨울이 되면은 제맛이 난다는 간재미는 실은 홍어나 가오리류 지방 방언입니다. 우리나라 서해안에서는 노란 가오리를 그리고 전남에서는 홍어를 간재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만 또 기타 소형 가오리류를 통칭해서 간재미라고 부르기도 하고 있습니다. 홍어 그리고 가오리류를 간재미라는 방언으로 부르고 있는 건데요. 하지만 암수 구분 하나는 확실한 생선입니다. 흔히 꼬리가 하나인 것을 암간재미, 꼬리가 3개인 것을 숫간재미로 구분들 하는데요. 사실 숫간재미가 가진 나머지 2개는 꼬리가 아닌 생식기입니다. 또 숫간재미의 주둥이가 좀 더 뾰족한데요. 날개뼈도 더 많아 억세기 때문에 맛으로 따지자면 부드러운 암간재미가 으뜸이라고 하네요. 지금 홍어과 오리들이 대부분 난생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난생이라는 것은 알을 낳고 알이 체외에서 부화를 한다는 얘기죠. 근데 그 포란수, 그러니까 산란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홍어 같은 경우도 8개 정도밖에 산란을 않는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참홍어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포란수는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계절 잡히는 간재미지만 겨울 간재미란 말이 있듯이 진도에선 한겨울 눈발 맞은 간재미를 최고로 치는데요. 덕분에 차디찬 겨울밤 진도 청룡리 앞바다는 간재미 잡이 준비로 분주합니다.
싱싱한 새우를 낚시에 꿰는데요. 미끼계의 쇠고기라 할 수 있을 만큼 맛이 좋아 모든 어종이 잘 무는 새우지만 특히나 간재미는 살아 움직이는 미끼를 좋아해 생새우를 사용합니다. 새우가 이게 싱싱해야 이게 간재미로 잘 물고, 이게 죽으면은 고기가 그래 잘 안 물립니다. 여기서는 이게 살아 있어야 고기가 잘 물리지, 죽어 있으면은 물리지 않고 완전 우리 화딱 치고 들어오는 거죠. 깊은 바닷속 모래와 뻘밭을 헤엄치며 사는 간재미는 깨끗하고 차가운 바다를 좋아하는데요. 손바닥 보듯 바닷물길 훤히 아는 베테랑 선장님이 좋은 갯벌을 품은 진도 가사도 앞바다에 배를 댑니다. 해마다 겨울이면 간재미를 찾아 나선 물길이지만 가장 노하우가 필요한 순간입니다. 어디가 간재미가 있고 어디가 안 하고 있고 이거 놓여 있는 거 다 알아야 돼. 몇 년 하고 그렇게 되십니까? 몇 년이 아니라 몇 수십 년 해도 모르는 사람 몰라 이게. 하지만 굉장히 또 공부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되고 연구를 많이 해야 되죠. 간재미가 잘 잡히는 포인트에 자리를 잡고 조류를 살피며 준학을 내립니다. 보통 600m 정도의 줄에 100여 개의 바늘을 다는데요. 오늘은 6에서 7km 정도의 준학을 내려 무려 2,200여 개의 바늘이 바닷속 깊숙이 내려가게 되는 거죠. 특히 간재미는 다른 어류들에 비해 입술이 두껍고 단단해 한번 미끼를 물면 잘 놓지 않는데요. 일일이 미끼를 달고 손으로 줄을 풀어내려야 하는 어민들은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지금 진도에서도 이제 준하선을 하는데 별로 없어도 여기는 지금 여태까지 좀 하고 있어요. 여태까지. 준하기 힘들죠? 다른 힘들죠. 엄청 힘들죠. 준학을 풀고 몇 시간 후 싱싱한 간재미가 날개를 팔랑이며 올라옵니다. 생김새가 마치 홍어와 비슷해 잘 모르는 사람들은 홍어 새끼쯤으로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홍어는 크게 자라면 10kg 정도에 달하지만 간재미는 다 커도 1kg을 넘기 힘듭니다. 거기에 가격 역시 저렴한데요. 하지만 그 맛은 홍어 못지않아 부담 없이 겨울 바다 맛을 즐길 수 있는 생선인 거죠. 거기에 진도 앞바다에서 건져올린 간재미들은 건강한 갯벌을 누비고 자라 그 갯벌색을 쏙 빼닮은 게 특징입니다. 뻘이 좋기 때문에 뻘이 굉장히 좋아요. 지금 저기 형태를 보니까 일반 간집이 오돌토돌하거든요. 네, 그거는 이제 그 모래 땅에 사는 것은 뒤에가 알록알록거려요. 그러니까 뻘에 사는 것은 누렇고 어떤 게 더 맛있어요? 그 누래갖고 하는 것은 그는 뻘간잼이에요. 뻘간잼. 아주 청간. 냉겨라. 그게 간잼이 굉장히 맛있는 거예요. 부드럽고 두껍고 그래요. 뒤가 알록알록한 것은 얇고 좀 뻗시고 그래. 뻗시고. 차디찬 겨울바다에서 밤을 보내고 어느덧 날이 밝았는데요. 이곳에서만 맛볼 수 있는 특별 메뉴로 선상에서의 바다 밥상이 차려집니다. 갱떡국수 먹으면 닭죽 같아갖고 굉장히 맛있어요. 아이고. 엄청 맛있다. 이거는 기가 막히다. 그냥 버리면 안 넣어. 간재미를 넣어 끓인 라면인데요. 시리디 시린 겨울바람에 얼었던 몸이 속까지 뜨끈하게 풀릴 것 같죠.
모래가 아닌 갯벌을 품은 진도 앞바다. 흔히 간재미 놀던 뻘맛이 도미 맛보다 더 좋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갯벌에서 잡은 간재미 맛이 으뜸이라는데요. 120마리, 150마리, 200마리 이래가. 특히 산란기를 대비해 살을 찌우고 영양을 보충하는 겨울. 그것도 찰진 갯벌에서 잡아올려 더 건강한 진도 겨울 간재미 맛이 궁금하시죠? 간재미도 쏠 때도 쏘는 순서가 따로 있습니다. 어떻게 이제 아가면 이제 뭐야 꽁을 다 닦아내고 이제 꽁을 다 닦아내고 이제 꼴랭이 잘라내고 이제 날개부터 잘리죠. 날개부터. 간재미는 은근히 손질이 까다로운 생선인데요. 질긴 껍질을 벗기고 미끈한 점에 긴 곱은 신문지로 닦아냅니다. 간재미를 진짜로 먹고 한 마리 먹었다는 소리를 하면 이 코를 먹어야 간재미 한 마리 다 먹은 겁니다. 왜요? 코가 맛있어요? 코가 맛있지요. 부들부들하고 오돌오돌하고. 그러니까 손님들이 따고 오시면요, 제가 먼저 먹으면 이 간재미 붕붕하고 이 머리 코를 먼저 드십니다. 부위별로 써는 방법도 다른데요. 결과 반대 방향으로 썰어 독특한 식감을 살리고요. 등뼈는 먹기 좋게 칼로 다져내는데요. 뼈째 먹어 건강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네, 간재미는 특히 교질, 그러니까 콜라겐이 풍부한 그 생선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제 콜라겐이라는 것은 사람의 몸에 있어서 관절을 이루는 성분이기도 하고 이제 피부의 75% 이상을 차지하는 그런 성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성분 그 퇴행성 관절염을 비롯한 관절 질환이라든가 여성의 피부 노화 그리고 잔주름 같은 거를 개선해 주는 데 아주 큰 효과가 있습니다. 부드러우면서도 쫄깃한 살점에 무르면서도 오독오독한 뼈. 간재미회는 씹을수록 감칠맛이 나고요. 간재미 한 마리를 통째로 쪄내는 찜은 양념이 밴 속살과 뼈가 잘 어우러져 입안에서 사르르 녹아 부드럽게 넘어가는데요. 다른 생선들과 달리 비린 맛이 없어 누구나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습니다. 또 맛 좀 안다는 미식가들은 겨울철 간재미 탕을 놓치지 않는데요. 홍어애 못지않게 보드라운 간재미 애에 보리싹을 넣고 된장을 풀어 끓인 탕은 이맘때가 아니면 맛볼 수 없는 별미 중의 별미입니다. 겨울에는 버려놓고 끓이면 술 사신 분들이 속풀이가 좋기 때문에 버려놓고 끓고 이제 여름에 같은 경우는 이제 보리가 안 나오니까 콩나물 넣고 또 끓고 그렇게 계절 따라 다 음식 맛이 틀려요. 뜨끈한 국물에 향긋한 보릿잎이 어우러진 간재미탕은 애주가들에게 해장국으로 인기 만점입니다. 간재미의 식감을 배로 즐기고 싶다면 새콤달콤한 양념과 어우러진 간재미 초무침이 제격인데요. 막걸리 식초로 한번 씻어내면 살이 더 단단해져 쫄깃한 맛을 더할 수 있다고 하네요. 어때요? 겨우내 움츠러들었던 입맛이 확 살아날 것 같죠? 바다의 찬 기운이 서서히 위쪽으로 올라가면 찬바다를 좋아하는 간재미 역시 물길을 따라 이동합니다. 덕분에 서해안에선 초봄부터 5월까지가 간재미 제철인데요. 갱개미라고 그래요? 갱개미요. 갱개미요? 예. 갱개미요. 겨울에는 갱개미지. 갱개미라는 또 다른 방언으로 불리며 잡는 방법 역시 준하기 아닌 자망을 이용하는데요. 서로 다른 방식이지만 서민들에게 진한 바다 맛을 전해주는 고마운 생선. 간재미가
서해 바다의 봄 소식을 전할 날이 머지않은 것 같죠? 간재미는 사계절 내내 잡히지만 산란기가 되면은 살이 빠지고 또 뻣뻣해져서 맛이 덜해진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초봄까지 최고의 맛을 낼 때 새콤달콤 무침으로 또 콤콤한 찜으로 다양하게 요리를 해서 입안 가득 행복을 전해보시면 어떨까요? 바다의 푸르름으로 가득 찬 어영차 바다야,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